근데 이게 막무가내예요. 그 연구개발 문제나 의사 증원 문제 그 자체만으로서 이렇게 논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치적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연구개발만 딱 그 문제를 놓고 따져서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구별해서 하면 되는데 무조건 이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정말로 그 의료 수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 낮아서 병원 경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병원의 원가 구조를 표준 원가 구조를 확인을 해보자. 절대 안 해요. 그런 이야기도 안 나와요. 또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반대 뭐 이렇게 시끄러웠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개발 삭감에 대해서 그냥 전부 들고 나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공계 뭐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들이나 뭐 여기저기들 다 이렇게 거기에 해당돼 있는 그들이 다 결사 반대하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지금 의사 정원 늘리자는 거 똑같죠, 구도가. 예. 의사들이 결사 반대하잖아요, 지금. 예. 구도가 똑같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말씀 중에 100% 희고 100% 검은 건 없는데 우리가 양자택일에 그냥 모두가 매몰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간에서 협의하고 타협하고 상호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모두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의사 지금 증원 문제도 그렇고 아래 연구개발비 삭감 문제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성남 그 산업공단에 가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입주기업이 한 3,000 몇 개가 있는데 그 입주기업 이제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이렇게 강연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그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공단 관계자가 저한테 한 말이 지금 보니까 이게 연구개발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공단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저 30년째 저렇게 해먹고 있습니다. 30년째 정부 그 연구개발 지원금 따먹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다가 몇 년 지나면 이름을 바꾼대요. 회사 이름을 바꾼다든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구개발비 지출을 좀 효율화하자, 합리화하자. 실제로 그 효과가 있는데 지원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좀 줄이자. 그걸 안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일괄 삭감해서 반발이 왔다 그러면 좋다. 뭐 대통령이 됐든 뭐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뭐 여야 대표가 됐든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는 데는 계속 밀어주고 효과가 없고 성과가 없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예산 낭비라고 보여진 데는 우리 좀 줄이자. 그런 말 그게 어렵습니까? 그거 서로 이렇게 그런 말 하면은 아니 무조건 나는 이렇게 삭감해야 돼. 나는 무조건 늘려야 돼.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 했을 거라고요. 했어요. 근데 이게 막무가내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 연구개발 문제나 의사 증원 문제 그 자체만으로서 이렇게 논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치적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치적 행위라. 그러니까 연구개발만 딱 그 문제를 놓고 따져서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구별해서 하면 되는데 무조건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 삭감을 해. 우리는 반대야. 저거 무조건 늘려야 돼. 이렇게 나라 망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반대로 연구개발 이렇게 낭비가 너무 심해. 무조건 좀 깎아야 돼. 삭감해야 돼. 지금 정부 이제 그 빚이 너무 많아.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해. 이런 식으로. 의사증원도 마찬가지. 의사증원 문제도. 의료 문제도 예전에 우리 정책학원에서 여러 번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상식을 이렇게 넘어선 형태로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이익 집단화돼 있고 이것이 정치 세력하고 또 연결돼 가지고 악용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집단들도 의사협회나 이런 사람들도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사 출신들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선거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무가내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OECD 통계에서 한국이 그 일반 평균 시민들의 평균 연봉 대비 의사의 평균 연봉이 한국이 제일로 높아요. 7배 가까이 돼요. 7배 가까이. 그 다음에 일본이 한 5배인가 좀 못 돼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가 한 2배, 3배 정도예요. 2배, 3배 정도. 그건 그렇다 치고, 뭐 의사 연봉이 그렇게 많아? 그 전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의사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세계 최고인데 의료 수가는 완전히 세계 최하이다. 세계 최하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반 평균 대비 6배, 7배 되는 그 연봉을 받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네? 그게 통계로 조사해서 나고 실제로도 평균적으로 그
국민 그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연구원이나 이런데 가서 이제 통계 자료를 조사를 해봐도 우리가 예전부터 그거 다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해봐도 이제 의사들 평균 연봉이 2억대에서 3억대예요. 3억대예요. 의사들이. 일본도 직능별로 이렇게 쭉 그 연봉을 보면 의사들이 높은데 이 의사들이 2억 될까 말까예요. 2억 정도예요. 근데 한국은 2억이 최하예요. 2억을 넘어가요. 근데 이제 급여는 그렇다 치고 연봉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의사 수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인구 이제 인구 줄어들지만 저출산으로 줄어들지만 고령화 때문에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죠.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냐 이거예요. 2050년, 60년 되면 전체 인구의 거의 50%가량이 이제 65세 이상 인구예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는 진료를 받는 그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살까지는 이렇게 거의 병원에 잘 안 가다가 50살 때부터 팍 늘어나요, 한국은.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되게 이게 60살 넘어가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 10살 더 빨리 병원에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더 의료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같은 인구 대비라도 그냥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 의료 그 수요를 따져봤을 때 한국은 50세 때부터 이렇게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 노동 시간이 한국이 선진국 OECD 선진 가운데 가장 길잖아요. 가장 긴 편에 들어가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몇 시간이죠? 1900시간인가 2000시간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렇게 병원에를 자주 이렇게 보다도 좀 빠른 나이에 병원에를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가벼운 감기라든지 가벼운 몸살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병원에 간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은 이제 비싸니까 유럽은 의사가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런 것도 집에서 치료하라고. 근데 가능하다면 저렴한 병으로 가능하다면 병원 가서 진료 받는 게 좋죠. 몸살이 되든 뭐가 됐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이제 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비용을. 지금 이렇게 의료비가 지금 이미 이제 매년 2000년대 넘어 들어와가지고 5조 원씩 이상씩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요. 정부 보조금도 들어가고 담배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빼면은 사실 지금 건강보험료 갖고는 안 돼요. 적자예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내가 이쪽 호주머니에 대해서 직접 내는 거고 건강보험료는 그다음에 병원 가서 내가 또 이제 내고 그렇죠. 건강보험료는 내가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보험료 낸 걸로 충당하는 게 한 60% 조금 넘고 그다음에 병원 가서 이제 내가 감기 걸렸다면은 10,000원이 나왔다면 7,000원이나 6,500원은 보험료 내가 낸 보험료로 처리가 되고 3,000원이나 3,500원은 내가 또 내야 된다. 병원에서 내야 된다 이거예요. 약국 가서도 내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국의 이제 의료보험 그 보장률이 70%가 못 될 거예요. 어때요? 근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험료도 내가 주머니에서 낸 보험료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낸 것과 모자라니까 내가 이 주머니에서 내 가지고 정부에다 낸 세금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험료는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더 높죠.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낸 세금 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안 해주면 적자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게 의사협회나 이런 데 주장하는 게 정부 보조금을 계속 늘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면은 보험료를 올려라고 하면 국민들 반발이 크거든. 그러니까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 지원을 늘려라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그건 거예요. 어차피 빚으로 지금 땜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 수가 문제 같은 거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양이나 여수 지방 군에서 하는 그 병원하고 서울 강남 병원하고 의료 수가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장은 뭐냐면 강남에서 장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강남에서 비싸가지고 장사를 못 한다. 의료 수가를 높여줘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지방에는 의료 수가를 낮춰야 되네? 그런 걸로 치면 강남은 땅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일체 안 해요, 또. 그 다음에 정말로 의료 수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 낮아서 병원 경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병원의 표준 원가 구조를 확인을 해보자. 절대 안 해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안 나와요. 아니, 원가 구조를 표준 원가 구조를 알아야 의료 수가 조정을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왜냐면 국민들이 의료 수요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힘 있고 목소리 크고 정치적으로 막 휘둘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배째라는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무지예요, 소산이. 무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지라는 게 사람이 어리석고 모자라서 무지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고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안 보고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 그런 게 무지라는 거예요.